저는 가칭 춘천 중도유적 보존 범국민연대회의 본부장 오정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전기 기술자입니다. 전기 기술사 자격증을 가지고 사업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작년 2020년 5월 중순쯤에 어느 젊은 고고학자의 울분이 담긴 문자를 받고 이 중도를 와봤습니다. 와봤는데 그때 이제 이 현장을 보고 뭐 많은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냥 이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리고 제가 전문 고고학자나 역사학자는 아니지만 이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이 중도 유적은 천하의 보물 유적이고 우리 역사 실증 증거이고 또 선조들의 그 수장급 묘소가 166기나 모여있는 성지입니다. 이런 곳을 어떻게 세상에 플라스틱 장난감 레고랜드를 짓는다고 말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이렇게 뭐 고민도 안 했습니다. 그냥 용수철처럼 튀어나와가지고 사업을 좀 뒷전으로 밀어놓고 이렇게 한 10개월째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게 되면서 이 사업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를 속속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걸 간단하게 정리 말씀드린다면 일단 이 춘천 중도유적은 166기의 고인돌이 발굴된 아주 둘도 없는 보물유적지입니다. 그리고 1266기의 청동기 시대 집터 그리고 청동기 시대 환호, 이 대한민국 최초로 환호가 나왔습니다. 환호가 뭐냐면 군사 방어 시설입니다. 일종의 그 고대 시대 그 도성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철기 시대 환호도 이쪽 편에 나와 있습니다. 한쪽이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석기 시대 경장 유구가 또 나왔고, 그리고 1만여 점의 유물과 유적이 발굴된 그 유적 유물 밀집도와 집약도가 세계 최고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는, 이 중도에는 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삼국시대, 심지어는 고려시대, 조선시대 유적까지도 모든 그 수천 년간의 유적이 층층이 겹쌓여 있는 매우 독특한 유적입니다. 이런 유적은 이 세계에 없습니다. 로마에도 없습니다, 이런 유적. 근데 이런 유적을 어떻게 문화재로 지정을 당연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지사나 문화재청장은 직무유기를 하면서까지 이런 사업을 벌일 수 있는 건지, 더구나 이것은 헌법 제9조 전통문화 계승 발전과 민족문화 창달이라는 헌법 제9조에 정면 위배되는 위헌 공사고, 문화재 보호법 1조 3조 그 밖에 여러 조항들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불법 공사이고, 저 중도 땅을 100년간이나 영국에게 무상임대하는 매국 영토를 팔아먹는 매국 공사이고, 이 선조들의 묘소가 166기나 있는 이 고인돌은 일반적인 무덤이 아닙니다. 선조들의 수장급 고인돌이 무덤입니다. 이 무덤을 다 파헤치고 공사판을 벌리는 폐륜공사입니다. 그리고 혈세를 이 도가 넘치도록 퍼붓는 그런 혈세 탕진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이런 공사는 당장 중지돼야 되고, 그리고 레고랜드는 즉각 철수되어야 되고, 우리의 이 소중한 이 문화 유적과 그 역사 증거인 이 유적들은 온전하게 원형으로 다시 복원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 중도 유적 관련된 이 레고랜드 공사는 불법과 비리와 은폐로 얼룩진 공사입니다. 대표적인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만 꼽으라 한다면, 두 개만 꼽으라 한다면, 이 2018년도에 MDA라는 총괄 개발 협약을 맺을 때
강원도 의원 46명을 속이고 강원도청이 레고랜드 임대 수익률 30.8%로 협약을 체결하겠다라고 도의원들 46명을 감쪽같이 속이고 돌아서서 밀실에서 3%로 계약한 이 불법 계약을 한 공사입니다. 또 하나는 그것이 대표적인 경우고 이 강원도의회 의원들을 속이고 돌아서서 밀실에서 승인안과 다르게 계약한 그 사항이 46개 항이나 된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드린 것이고 또 두 번째 놀랄만한 것은 도의원들에게는 이 레고랜드를 짓게 되면은 이 레고랜드가 개장이 되는 순간부터 이 반경 차량으로 2시간 거리 이내에 강원도가 다 포함된다고 봐야죠. 거기에 12세 미만 아동들을 위한 관광시설을 지을 때는 합의를 한다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돌아서 가지고 밀실에서는 합의가 아니라 짓지 못하도록 보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권을 팔아먹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이 레고랜드 때문에 강원도 전체적으로 12세 미만 아동들의 관광시설을 왜 우리가 못 지어야 됩니까? 그것을 못 짓도록 협약을 맺었는데 그것도 도의원들을 속이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런 게 46개 항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모든 기록을 다 남겨가지고 지금 즉시 처벌을 해야 되고 안 되면은 이 다음에라도 반드시 저 책임자들은 처벌하고 이 레고랜드는 철수하고 우리 유적은 복원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말도 안 되는 계약 내용인데요. 그게 계약 내용이 이 계약이 이루어진 건 최문순 지사 때입니까? 그렇습니다. 2018년도입니다. 2018년도에 최문순 지사 때. 그리고 그 계약 내용을 갖다가 그럼 공개도 안 하고 있겠네요. 그 계약서를 공개해야 할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성토하고 싶은 게 그 사항인데요. 영국의 멀린사와 강원도 레고랜드 강원도청 간에 이 협약을 맺을 때 비밀 유지라는 독소 조항을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강원도가 마치 이것을 국민들 앞에 공개하고 싶어도 그 비공개 비밀 유지 조항이라는 독소 조항 때문에 공개를 못한다고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저희들은 분통이 터지는 게 우리가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하면은 우리가 왜 거기에 대해서 간섭을 하겠습니까? 근데 이놈들이 와가지고 헌법을 위반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남의 나라의 주권을 침해하는 이런 계약을 맺으면서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비밀유지 조항을 독소 조항을 달아가지고 그걸 핑계로 공개하지 못하겠다 하니 이거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심지어는 작년에 국정감사장에서 이 계약서를 제출하라 해도 제출 안 해버립니다. 이건 완전 무법천지입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정상적인 나라라고 한다면 이 대검에서 나서야 되고 국정조사를 해야 됩니다. 형식적인 국정감사가 아니라 국회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권능이고 수사권이 국정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건 사실. 저는 국회는 국정조사를 하고 대검찰청은 직접 수사권을 지검의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서 이 춘천지검이 적나라하고 치밀하고 속속들이 수사를 해서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될 이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 저도 동의합니다. 그건 당연하지. 그 도에서 맺은 계약을 갖다 공개하지 못한다는 게 말이 안 되고 안 할 수 있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그런 불평등 조항 그리고 아까는 또 뭐 100년 동안이나 이렇게 마치 뭐 홍콩이 뭐 영국의 그 식민지가 되는 것처럼 100년 동안이나 그렇게 무상 사용으로 하기로 했다는 소리도 들리고 또 아까 그것도 제가
처음 듣는 얘기인데 무슨 뭐 다른 그 마치 독점을 주는 거잖아요. 그 저기 다른 데는 이런 그 놀이공원을 못 만들게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조항들이 있는 거를 갖다 공개 안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아까 그 100년 동안 임대하는 거라든가 그 계약에 관련해서 불평등한 거라든가 그런 독소 조항이 아시는 거 있으면 다시 한번 그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말한 것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말한 거 지금 뭐 예를 들어서 100년 임대라든가 이런 것도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 정리해 주세요.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렸기 때문에요. 이것을 다시 보시면 정리될 것이고요. 제가 굳이 이 규칙 아까 100년 그 얘기는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요? 100년. 저게요. 논리 개편하고 오늘 끝났으니까 저기 보시면은 지금 저게 레고랜드 타워입니다. 저게 네네. 저 위에 레고랜드 깃발이 꼽혀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와 간에 전쟁을 벌일 때도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공군이 폭격을 해도 결국 보병이 가서 깃발을 꼽아봐야 될 땅이다. 국기라든가 깃발이라는 것은 영토 점령의 그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저기에 레고랜드 깃발이 올랐습니다. 저건 상당히 상징적 의미입니다. 영국 해적놈들은 저기다가 유니온 잭을 걸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그걸 걸게 되면 전 국민들이 반발이 생기겠죠. 그래서 자기들을 유니온 잭을 대신해서 우리가 이 땅을 차지했다라는 그 레고랜드 깃발을 올린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저 땅은 이미 우리 땅이 아닙니다. 앞으로 50년 동안 이 법적으로 영국 땅입니다. 무상 임대를 50년 해줬고 50년 후에는 상호 협의하에 또 50년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100년간 저 땅을 무상 임대, 다른 말로 조차입니다. 조차. 홍콩이 영국에게 100년간 교차를 당했죠. 똑같습니다. 똑같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것은 이제 말로 설명드리기가 조금 이제 쉽지 않을 수가 있는데 원통하고 통부스러운 것은 한 적 없는데 이 사항을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최대한 설명을 조립해 보겠습니다. 원래 이게 2013년도에 사실은 그 본협약이라는 영어로 약자로 UA라고 합니다. 본협약을 맺었는데요. 그때 그 조건은 어떤 조건이냐면 강원도가 이 30만 평 이 전체를 다 개발을 하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 펜스 쳐져 있는 레고랜드 테마파크도 강원도가 다 지어주는 조건입니다. 2,300억을 들여서 이 기반공사는 뭐 땅을 다 제공해서 수천억을 들여서 기반공사를 하고 저 레고랜드만 해도 강원도가 2,300억을 별도로 들여서 저걸 다 지어주면 이제 그때 영국 해적놈들이 영국의 멀린사 회사 이름이 영국 멀린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줄여서 멀린사라고 해요. 그 회사가 와가지고 다 지어놓으면 와가지고 장난감을 1,000억원어치를 갖고 온답니다. 그래서 장난감을 1,000억원어치를 뿌려놓고 장사를 해요. 그러면 강원도는 말이 됩니까? 이 다 모든 걸 제공해주고 받는 수익률이 뭐냐면 레고랜드 임대 수익률이라 해가지고 레고랜드 수익이 4천만 달러. 우리가 계산하기 편하게 지금 1달러에 얼마죠? 1,200원? 1,200원? 4천만 달러면 480억이네요. 4천만 달러. 480억 이하의 매출이 생기면 강원도는 임대 수익을 하나도 못 받아요. 그 다 해놓고도 그리고 4천만 달러에서 6천만 달러 사이가 되면은 8%를 받습니다. 그리고 6천만 달러에서 8천만 달러가 되면은 12%를 받습니다. 8천만 달러가 넘어서면 10%를 받습니다. 이것이 원래 계약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강원도가 이제 돈이 많아버렸어요. 이제 공사를 하다가. 그래가지고 2018년도가 되니까 강원도가 이제 돈이 없으니까 이것을 레고랜드를 포기하냐 마냐 이제 이렇게 이제 갈림길에 서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영국의 멀린사 이 간악한 자들이
자기들은 여기에 대해서 큰 뜻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그 술술로 부려오다가 정작 이제 강원도가 돈이 말라가지고 이게 좌초되게 생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투자자로 달라들어요. 물론 모든 모양새는 강원도가 해주십시오 사정하는 그런 모양새를 항상 갖춥니다. 영국 멀린 사람들은 마지 못해서 하는 것처럼 항상 쇼를 해요. 하지만 보십시오. 지난 10수년간은 항상 이 레고랜드가 좌초될 위기가 될 때마다 영국의 멀린사는 구원투수로 등장을 했어요. 역시 2018년도에도 강원도가 사정하는 쇼를 하니까 영국의 멀린사가 구원투수로 등장을 했습니다. 직접 투자자로 이제 나섭니다. 그때는. 그러면서 계약 변경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이 개방공사는 원래 했던 대로 하고 저기 레고랜드 테마파크를 원래 계약상에는 이 강원도가 2,300억을 들여서 지어주면 영국의 멀린사는 1,000억 원의 장난감을 가지고 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것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강원도가 돈이 없으니까 너희들이 직접 투자해라 하니까 멀린사가 야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다 하냐, 다 부담 못 하겠다. 강원도 너희들이 간접비라도 부담해라.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그래 알았다 하면 강원도가 2,300억 대신에 800억을 투자하겠다. 이제는 투자를 해요. 800억을 투자를 하고 영국의 멀린사는 1,800억을 대요. 그래서 2,600억을 만들어 가지고 짓겠다. 그리고 지어지면은 물론 거기에 이제 호텔을 또 짓는 비용으로 400억이 또 추가가 되는데 복잡하니까 일단 그걸 빼놓고 그래서 2,600억에 짓고 나면은 영국의 멀린사가 1,000억 원어치의 장난감을 가져오는 조건으로 바뀝니다. 그 대신에 시행권을 가져가 버려야죠. 그 전에는 시행권이 강원도가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시행권을 넘겨주고 이제 이렇게 조건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저 공사해 놓은 걸 보십시오. 얼마나 허접합니까? 건물도 큰 건물도 없어요. 그리고 저 타워 보십시오. 저 타워도 얼마나 조잡합니까? 그리고 들어가서 보시면은 청룡열차가 뭔가 하는 거 보면은 정말 조잡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그리고 그 군데군데 지어놓은 그 레고랜드 그 공원 같은 거 보면 이건 거의 동네 놀이터 수준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거 강원도가 준 800억 갖고 짓는 것 같이 보여요. 저거 아무리 봐도 저 2,600억 공사 아닙니다, 저거.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제가 공개를 하는 게 뭐냐면 공개하기 전에 그리고 말 나온 김에 계약 조건도 아까 480억 이하면 한 푼도 못 받고 뭐 4천만 달러에서 6천만 달러 매출이 생기면 8% 받고 했다 했잖아. 8% 받는다 했잖아요. 그래서 8%, 10%, 12% 아니 8%, 0%, 8%, 12%, 10% 이것을 원래 계약도로 받게 된다면은 저것들이 500억에 예를 들면 500억에 1년 매출을 올리면은 8%면 강원도가 1년에 40억을 받는 이런 계약이었어요. 그런데 MDA상 이제 변경 계약은 그것의 30.8%를 받는 계약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은 800억이 2,600억 전체 비용에 비하면은 30.8%니까 그까지는 이해가 돼요. 근데 이건 마저도 강원도 도의원 46명은 그것도 너무 우리가 믿지는 장사다 하고 승인을 안 해주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 강원도청 최문순 지사, 그 다음에 부지사 정만호, 그 다음에 글로벌 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이 세 사람이 특히 전홍진이 도의원들에게 막 사정을 합니다. 이 도의회 회의록 보면 100페이지예요. 제가 다 읽어봤어요. 사정 해가지고 30.8%라도 해주셔 사정 해가지고 그래 그러면 그래 그렇게 하자. 뭐 레고랜드가 들어오면 뭐 경제 발전이 이루어진다 하는데 그래 알았다 하고 도장을 딱 찍어줬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이 30.8%가 아니라 3%로 협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면 3%면은 얼마입니까? 500억 매출이 올랐을 때 40억이 아니라 얼마입니까? 한 1억 얼마예요. 1억 얼마.
근데 그것을 저보다도 더 전문적으로 분석한 그 기자, 그 어느 그 신문에서, 방송사에서 기자가 났어요. 기사가 났는데 그거를 보니까 1년에 한 4, 5천만 원 받는다고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월 400만 원 받자고 이 7천억, 8천억 이 돈을 때려받고 자기 땅을 100년간 임대를 해주냐. 그래서 그 3%로 밀실협약을 폭로한 그 기자들이 작년에 그 두 분이 올해의 기자상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것도 속이 터지는데, 이제 또 제가 하나 공개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강원도원들에게 보여준 그 MDA 변경 동의안이라는 것을 보면요, 그게 34페이지인가 몇 페이지인가 되는데, 거기를 보면은 이런 조항이 있어요. 뭐냐면, 레고랜드 개장 후에 장사가 안 됐을 경우에 멀린사는 철수를 한다. 그 조건이 뭐냐? 1년 안에 1년에 만에 철수하면은 강원도가 800억 투자한 것에 대해서 80%인가 보상을 해주고, 2년 만에 철수하면은 60%, 3년 40%, 20%, 5년 만에 철수를 하게 되면 800억에 대해서 하나도 안 물리고 철수한다. 이 조항이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야나들은 장사가 안 될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단 말 아닙니까? 이거 정말 분통 터질 일 아닙니까? 이 세계에서 이런 보물 유적지가 없는데, 또 우리 역사의 증거를 다 이 멸살을 시키면서 치고 들어올 때는 정말 대박을 터뜨려가지고 강원도가 돈으로 흥청망청 이 돈벼락을 맞는 공사를,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온다 해도 우리는 안 된다 할 판인데, 안 됐을 때는 도망갈 것을 생각하고 밀고 들어오면서 이 유적지를 다 작사를 내놓고 있으니, 이거 정상적인 주권자 국민이라면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이게 전부 허파가 뒤집어지고, 정말 성일 같아서 저 뒤에 보이는 저 다리 폭파시켜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어느 누구라도. 예? 그리고 그놈들이 그렇게 물러갔을 때 철수해버리면 누가 저것을 사들어오겠습니까? 저것을 강원도가 고스란히 떠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것에 증거가 없어서 제가 대놓고 고소는 못하지만, 이게 상식적인 사고로 봤을 때 2,600억짜리 공사가 아니라 800억 깎아주고 진 것 같이 보이는데, 그리고 장난감도 1,000억 원어치 갖고 온 것이 아니라 한 100억 원어치 뿌려놓고 송장 1,000억 원어치 보여주면서 우리 1,000억 원어치 들어왔다 했을 때 그걸 누가 지금 밝혀냅니까? 그럼 결국은 한 900억짜리 공사를 해놓고, 그것도 우리 돈으로, 실제 저희들이 한 100억이나 갖고 와놓고, 그렇게 난장질을 해놓고 이주적 다 박살내놓고 역사 다 박살내놓고, 그리고 저희들 빠져나갈 때 사줄 놈이 없으면 강원도가 사게 돼 있습니다. 저것을 그때 얼마에 산다고요? 아까 2,600억에 1,000억이니까 3,600억에 사죠. 3,600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불공정 조약인데, 그런 거가 어떻게 이렇게 그리고 무슨 기자상까지 탔고, 그러면 많이 알려진 거고 기자상까지 주면서, 그리고 또 PD 수첩에서도 보니까 방영했고,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이런 게 계속 추진될 수 있었는지 그게 놀랍네요. 그래, 저희들이 정말 저도 문재인 대통령을 찍은 사람입니다. 제가 지난 30년 동안 제가 나이 20살 넘어가면서 처음으로 투표할 때부터 지금까지 큰 선거는 다 민주당을 찍었습니다. 저는 이제 민주노동당 한때 당원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선거, 다음 투표는 민주노동당을 찍더라도 지금은요 진보당 표도 제 동기들과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같이 활동 안 합니다만은, 당은 그걸 찍더라도 큰 선거,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든가 대통령 선거, 이런 큰 선거들은 지난 30년 동안 민주당을 찍어줬고, 최문수 씨가 여기 새누리당 텃밭에 와서 도지사 깃발을 꼽으니까 박수 쳐주고 좋아하겠어요. 10년 전에 저 그런 사람이었어요. 문재인 대통령 2번 다 찍었습니다. 선거 운동까지 해줬어요. 박근혜 첫 번째도 박근혜를 이겼어요. 사실 이겼는데 그게 조작으로 뒤바뀌어가지고 박근혜가 대통령이 됐지만, 첫 번째, 두 번째 다 문재인 대통령 찍었고, 저는
선거 운동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박근혜가 이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탄핵을 받고 감옥에 가니까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걸 지켜줄 줄 알았어요. 그리고 문체부 장관도 도종환 의원이 됐잖아요. 예? 도종환 의원은 이 중도 유적이 지난 10년 동안 이 난장질을 당하는 동안에 처음에는 국회 문체위원이었고, 그 다음에 정권이 바뀔 때는 문체부 장관이었고, 지금은 더 힘이 있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에요. 왜 이런 사람들이 다 실권을 쥐고 있는데 이 지경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 기자님께서 저한테 물어보셨지만 제가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왜 이러고 되고 있는지를. 그 심지어는 이것만 가지고도 지금 길길이 날뛸 판인데, 심지어는 저는 공원 정도가 아니라 여기다 컨벤션 센터를 짓는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 정권에서 행안부 장관, 전해철 장관이 취임한 지 얼마 안 된 이 행안부에서 승인을 해줬어요. 강원도가 여기다 컨벤션 센터를 짓겠다니까 승인을 해줬어요. 이게 촛불 정부입니까? 이게 민주정부입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기자님의 질문을 제가 도리어 묻고 싶어요. 이 정부에게. 주권자 국민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당신들을 뽑아준 이 주권자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묻고 싶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묻고 싶고, 문체부 장관에게 묻고 싶고, 전해철 행안부 장관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폭도로 나서야 됩니까? 반란 일으켜야 됩니까? 내가 왜 전기 기술자로서 내 사업을 접어두고 이렇게 생업까지 접어두고 이렇게 이 난리 브루스를 치고 다녀야 됩니까? 예? 이 국가의 녹복을 먹는 사람들이 올바로 정치를 해주면은 국민들이 생업에 편안하게 종사하고 살 거 아닙니까? 왜 제가 제 생업을 던져놓고 내가 뽑아준 내 이 정치인들에게 하소연을 하고 악을 써대면서 이렇게 길길이 날뛰며 돌아다녀야 됩니까? 예? 이제는 어디에도 의지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이 국민들이. 당신들을 뽑아준 이 국민들이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정말로 폭도로 나서야 됩니까? 반란군으로 나서야 됩니까?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거 이 나라의 장래와 미래를 위해서 저 문화유적, 이 세계도 없는 둘도 없는 문화유적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즉각적으로 레고랜드 철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일목요연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워낙 오래된 거라서요. 원래 이게 1998년도 그때 당시 새누리당이었던가요? 그 김진선 도지사 때 한나라당. 예, 한나라당이었던가요? 그때부터 이 문제가 사실은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는 이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랬고, 그런데 2005년도에 이게 중요합니다. 영국의 멀린 엔터테인먼트가 영국 회사예요. 그 회사의 지분율이 54% 이상이 영국 황실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의 최고 경영진 중에 한 사람이 영국 문화재 자문위원장입니다. 영국의 멀린 엔터테인먼트는 이 유적과 역사에 대해서 모르는 회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고고학과 인류학과 역사학은 영국이 세계 최고입니다. 영국은 산스크리트 대사전을 옥스퍼드 대학이라는 세계 최고 제1대학이 150년 동안 연구해서 만들어 놓은 사전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입니다. 역사 잘 압니다. 그런 나라의 회사가 2005년도에 덴마크의 레고 그룹으로부터 레고랜드 사업권을 인수를 합니다. 레고 그룹은 메인은 레고 블록 장난감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 부문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인 레고랜드 사업권을 쭉 빼가지고 인수를 합니다. 2005년도에.
그리고 2008년 9년도에 그 영국의 멀린사와 강원도청이 그 중도라든가 강원도 일대에 또는 쇼를 하는지 몰라도 뭐 경기도 뭐 여기저기 자리를 물색하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2010년도에 이광재 도지사 때 이 중도로 레고랜드를 짓겠다라고 유치를 확정을 합니다. 그랬는데 2011년도에 1월 달에 이광재 도지사가 번복을 합니다. 나는 이 중도에 꽃밭을 만들어 가지고 1년에 1천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할 자신이 있다 하면서 레고랜드를 취소해 버립니다. 그리고 얼마 안 지나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돼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보궐선거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최문순 현 지사가 레고랜드를 짓겠다라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MOU를 체결했고 2013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UA를 본협약을 체결했고 그렇게 진행되다가 2018년도에 MDA 그 변경 협약을 총괄 개발 협약을 체결했고 그리고 2019년도가 들어서면서 사업 시행권을 가져가 버린 영국 멀린사가 기존의 시공사인 STX를 일방적으로 배제시켜 버리고 현대건설을 지목해서 저 공사를 시킵니다. 그리고 2019년도 8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되면서 이 난장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에 기가 막히죠. 그 무렵에 영국의 멀린사는 14년 전에 인수했던 레고랜드 사업권을 덴마크의 레고 그룹으로 다 팔아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 멀린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 자체를 8조 7천억을 받고 팔아버립니다. 이제 국적이 바뀌었습니다. 저희들이 영국 대사관에 가서 이게 뭔 짓이냐고 항의하러 갔더니 국적이 바뀌었더라고요. 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 정말 흔한 말로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말이 안 되는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예전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계약을 해지하라고 막 우리가 떠드니까 이 강원도청 하는 말이 이것은 국제 조약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다라고 핑계를 댔었습니다. 그러면 조약이란 것은 국가 간에 맺는 협정 아닙니까? 그러면 영국과 강원도청이 협약을 맺었으면 국적을 바꾸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조약이면. 근데 왜 회사를 덴마크로 팝니까? 이건 정말 이런 카메라 앞에서 제가 인터뷰하면서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되겠지만 이건 정말 무법천지고 불법 무도고 이건 이거 장난도 아니고 상식도 아니고 이건 정말 개판입니다. 이런 개판 난장질 속에서 돈만 잃어버리면 제대로 참을 수 있어요. 1,000억도 참을 수 있고 1조도 참을 수 있고 10조도 참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개판 난장질 속에서 무너지고 있는 것이 우리 역사고 우리 유적이고 우리의 근본인 그런 문화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용납할 수 있습니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어 한다지 않습니까? 이런 꼬라지를 당하면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지렁이 맛도 못한 것이지 어디 그게 사람 새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 여러분 이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꼬라지를 당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알고 전부 다 분기해서 제가 폭도로 나서라고 선동하는 것은 아니고 이 정부에 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도 현 정부에게 정말 대놓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예? 아까 한 가지가 빼먹은 게 2013년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국 여왕을 만나고 옵니다. 가서 영국 여왕과 이렇게 건배찬을 기울이고 바스트의 십자훈장을 받고 귀국을 합니다. 귀국 6일 만에 그때 당시 문화재청장을 경질해 버립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임기가 2년인데 8개월밖에 안 된 문화재청장을 경질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선화라는 여자를 문화재청장으로 임명합니다.
나선아가 어떤 여자냐면 이화여자대학교의 박물관 관장도 아니고 그 밑에 학예실장입니다. 학예실장이었던 저 밑에 있는 학예실장을 중앙행정기관장인 문화재청장으로 전격적으로 임명을 시키고 그 나선아 청장 기간 임기 2년 동안 중도 유적은 무참하게 파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 적폐를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다 개선해 줄 줄 알았는데 똑같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저는 이 중도 유적 이 사태도 마치 남북 간의 관계를 우리 힘으로 풀지 못하고 미국에게 짓눌려서 할 수 있는 것마저도 못하는 것처럼 이 유적 문제도 뭔가 이제 영국이라는 그 강대국에 짓눌려서 그냥 숨을 못 쉬고 있지 않냐,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말 그 단도직입적으로 현 정부에게 요구하고 싶은 것은 아무리 힘 있는 강대국이 우리 현 정부와 이 나라를 짓누르면서 이 유적을 파괴라 할 망정 내줄 것이 있고 내주지 말을 것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정말 현 정부도 사람이라면, 조상이 있는 사람이라면 차라리 우리가 다른 걸 내주겠다, 이것만큼은 안 된다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 그거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차라리 다른 걸 떼줄 테니까 이 중도 유적만큼 안 돼요. 이게 사람 아니에요? 아무리 힘없는 이 나라의 신식민지 소리를 듣는 나라 대한민국이라 할지라도 양보할 것이 있고 절대로 양보해서 안 되는 마지노선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시킨다고 해보면 그건 사람이 아니죠. 이제 기자님께서 이제 참 정말 정확한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말씀하신 게 생각나는 게, 얼마 전에 서울 어딘가 갔다가 현능인가 뭔 능인가를 봤는데 그게 그 왕비릉이라 하더라고요. 이게 조선시대 왕비릉이라고 한다면 왕릉도 아니에요. 왕비릉인데 그게 도심 한복판에 그렇게 이제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고 조그마한 숲과 함께 이렇게 그 릉이 있는데, 그게 기껏해야 뭐 500년 안 넘었을 거 아닙니까? 길어야 400년, 300년 됐을 건데 그게 유네스코에 등재돼 있다 하더라고요.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예. 그러면은 그런 것도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는데 이건 뭡니까? 그러면 이것은, 예? 제가 이 핸드폰 사진을 갖고 있는 그 탄소 연대 측정 기록지가 있어요. 여기에서 나온 건데요. 제가 그걸 누가 좀 입수를 해가지고 보내줬길래 사진 찍어놨는데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지금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BC 2500년입니다. 4500년. 그러면 여기는 4500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5000년, 6000년, 7000년도 있고 구석기 유적이 있어요. 저기 뭐 홍천, 포천, 양구 다 구석기 유적지입니다. 경기도 전공지도 얼마 안 멀잖아요. 그러면 여기라고 구석기가 없겠어요? 다 있습니다. 그러면 더구나 이 터전은 그 십승지랍니다. 십승지. 그 천하명당 혈자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의 삼각지라고 하잖아요. 퇴적층. 여기도 그렇습니다. 이건 다 복토인데 원래 땅은 모래보다도 고운 그 퇴적층입니다. 대단히 고운 땅이에요. 이게 이 북한강이 흘러내려다가 이 의암호가 있기 전에는 북한강이 흘러내려다가 갈라진 그 한가운데의 중도가 있었어요. 뭐 수천 년간 퇴적된 땅이고, 그리고 천혜의 해자, 북한강이 갈라진 그 해자가 그 방호 시설을 해주고 그 가운데 이 중도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은 정말로 수천 년이 아니라 수만 년 전부터 사람이 살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파고 들어갈수록 철기, 청동기, 신석기, 구석기 유적이 나오는 땅입니다. 그리고 말씀 나온 김에 제가 아는 걸 공개하겠습니다. 이 중도 유적은 우리 대한민국의 고고학자이신 그 이형구 교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입니다. 이 중도를 잃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
한강 1,500km 전체를 통틀어서 그 팔순이 넘으신 노 고고학자의 말씀으로는 이 1,500km의 한강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 역사를 증거할 중도 같은 유적은 없답니다. 고고학자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중도가 그렇게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국대학교 박물관장을 했던 김무장 박사님이라는 분이 또 계셔요. 그분이 7순이 훨씬 넘었는데요. 그분이 지난 30년 동안 한탄강과 임진강에서 이게 돌을 수집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천여 점을 구석기 유물을 가지고 계신데 미국 사람들이 정보가 빠르잖아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냐 와서 구경 와가지고 그중에서 몇 개를 가지고 가서 탄소연대 측정을 했답니다. 몇 년도가 나왔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백두산 며칠 전에 백두산 근처에서 흑요석 같은 구석기 시대 2만 년 전 원석 돌칼 원석이 나왔다고 막 대서특필 됐잖아요. 2만 년이라겠죠. 다 놀랐죠. 김무장 박사님이 가지고 있던 그것을 미국 사람들이 탄소연대 측정을 해보니까 주먹도끼예요. 얼마가 됐을까? 30만 년 전 거랍니다. 30만 년. 30만 년 전 주먹도끼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땅 한반도에 정말 30만 년이면 호모 에렉투스급 아닙니까? 그 수십만 년 전부터 이 땅에는 우리 선조들이 문명의 시초의 증거인 그 주먹도끼를 만들어서 썼단 이야기예요. 그 선조들이 세월이 흐르다가 원래는 한강 남쪽에서 살고 있었답니다. 원래는 그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황해바다가 땅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니까 그 선조들이 이렇게 거슬러 올라왔답니다. 그러다가 이 천혜의 요새, 이 천하명당 혈자리, 십승지 중에서도 어떤가는 이 자리에서 이 비옥한 땅에다가 자리를 잡은 거죠. 이 의암호에 수몰된 저 전체가 다 유적지입니다. 다 땅속에 다 유적지입니다. 그래서 이 유적을, 이 중도 유적을 해석을 하게 되면 정말 우리 민족사의 그 수수께끼들을 많은 걸 풀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수십만 년 살다가 수만 년 이렇게 살아오다가 드디어 여기서 문명을 일구었고, 그러다가 고조선 건국의 또 주요 세력이 됩니다. 그러잖아요. 고조선은 지금으로부터 4353년 전인가요? 그 단군 신화가 있잖아요. 단군 신화라는 것은 그 이야기 속에 전해져 내려오는 역사의 증거입니다. 말과 이야기는 못 속여요. 이 말과 언어라는 것은 민족이 그 세 가지잖아요. 혈통과 언어와 역사가 같은 것이 사람들의 집단이 민족이잖아요. 이게 이 말이란 것은 이게 뭡니까? 수백만 년 전부터 이렇게 같이 살아오면서 하다가 서로 합의해서 만들어진 언어이기 때문에 이 말 속에는 그 민족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우주관, 세계관이 다 철학이 담겨 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전해져 내려오는 옛날 구전되는 이야기 속에는 그 역사의 진실들이 담겨 있잖아요. 자, 단군 신화를 보십시오. 환인의 아들 환웅이 웅녀를 만나서 단군을 낳았습니다. 환인이 뭐냐면은 그 동이족입니다. 동이족. 배달족. 동이족인 환인 시대가 있었고 그 지도자의 직함이 환인이었어요. 환국 시대가 있었답니다. 3,300년간 있었답니다. 그 다음에 그 동이족이 또 다시 그 세운 나라가 배달국입니다. 우리가 배달 민족이 뭐 배달을 잘해서 배달 아니에요. 그 배달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가 1565년 동안 지속됐는데 그 지도자의 직함이 환웅이랍니다. 환웅. 그 배달 동이족이 동진을 해오다가 수십만 년 전부터 원래 살고 있었던 민족인 맥족을 만납니다. 맥족. 그 맥족이 소위 웅녀, 곰족이라고 하고 웅녀족이라고 합니다. 그 두 민족이 4353년 전에 민족이 융합이 되면서 단군 고조선이 탄생이 됩니다. 단군조선. 고조선이 아니에요. 단군조선. 그러면은 이 중도는 우리가 몰랐던 이 한반도의 수십만 년 오래된 그
우리 민족의 역사 증거들을 오롯이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군 민족인데 우리 아버지 핏줄은 동이족이고 우리 어머니 핏줄은 맥족이에요. 우리는 당군족이에요. 당군 민족. 그 당군 조선을 건국한 또 한 축이었어요. 이 민족이, 이 맥족이,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이 그 역사들을 이게 다 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중도만큼은 절대로 잃거나 빼앗겨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역시 우리 기자님께서 질문을 참 예리하게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번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인가 그젠가 제가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백두산 근처에서 2만 년 전 돌칼의 원석을 보고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한 말이 있습니다. 고고학은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정신적 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위 갖고 와. 어차피 고기 잘라야 되니까. 저는 우리나라의 정치인들과 지도자가 왜 그런 말을 하지 않는가 정말 안타깝고요.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지배하게 되고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하게 된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 바로 역사의 그 힘, 아까 시진핑 주석이 말한 그 민족의 정신적 힘을 표현한 그 말인데요.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린다면 중국이 국력을 총동원해서 동북공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역사 침탈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학생들 국정교과서에 역사 교과서에 주요한 부분들이 일본 국정교과서를 뽐따고 있다고 합니다. 역사 침탈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금도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할 뿐만 아니라 임나일 본부론을 아직도 주창하고 있습니다. 왜 일본이 역사 침탈합니까? 영국은 또 왜 이 먼 곳까지 와가지고 우리 유적을 저렇게 파괴하고 레고랜드를 들이미고 있습니까? 도대체 강대국들은 왜 역사를 이렇게 남의 나라 역사를 파괴하고 유적을 훼손하고 역사를 왜곡합니까? 바로 이후로도 천년만년 이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한답니다. 이거 약념된 건가? 그러면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은 결국은 반만. 해체되어 버린다고 한답니다. 오케이 됐어. 영토는 빼앗기면 다시 되찾을 수 있지만 힘을 길러서 그러나 역사나 문화를 빼앗겨 버리면 그 민족은 해체되어 버리기 때문에 내가 안 불 때 해놨어. 정체성을 잃어버린 민족은 결국 배고픈 사람. 영원히 영토를 되찾는 것처럼 찾지를 못하게 되어버리는 거죠. 이것을 강대국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약소민족의 역사들을 훼손하고 유적을 훼손하고 역사를 왜곡하고 그래서 현재를 지배하는 강대국들이 과거 역사를 지배하고 그 과거를 주무름으로써 미래를 영원히 지배하기 위해서 세팅을 하는 지금 이 중도가 그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요. 역사학자들이 나서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뭐 도정환 장관이라든가 의식 있는 그런 사람들이 공무원들도 좀 나서줘야 되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왜 자꾸 뒷전에 있거나 뭐 방관하거나 뭐 그 동조하고 있는 건지 정부 저기에 동조하고 뭐 그러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가네요. 이렇게 중요한데 왜 그거를 진짜로 나서야 되는 그 사람들은 나서지 않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정치인들이나 왜 저기 역사학자들은 나서지 않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답변을 드린다면 저도 뭐 전문가도 아니고 뭐 일천하기 때문에 제가 들은 바로는 이렇게 답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강단 주류 사학계가 이병도 사단이고 그 후예들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식민 사학자들이 이 강단 주류 사학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는가 싶고요. 이 소중하고 찬란한 문화 유적 문제도
어떤 그러한 어떤 제가 모르는 어떤 그러한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되고 있지 않는가 참 너무나 안타깝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그리고 이 정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제발 마지노선만큼은 좀 양보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힘이 없는지 저도 압니다. 껍데기로는 경제대국이라고 하지만 경제대국 10위권이라고 하지만은 그런 것을 저도 모르는 바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그런 세계적인 강대국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그래도 절대로 양보해서 안 된 그런 것만큼은 지켜냈으면 합니다.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 우리 국민들이 식민사 아까 말씀드렸던 강단 주류 사학계가 식민사학계가 잡고 있기 때문에 학창 시절에 그런 역사 의식이 함양될 수 있는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고 그리고 또 역사 문제가 이렇게 피부에 와닿는 쉽게 와닿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그 대중적으로 이게 공분을 일으키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언론이라도 더 자주 많이 다뤄주면 좋을 건데 그렇지도 못한 현실이고 27살 때 사진이고 또 언론도 뭐 이런 말씀까지 제가 드리면 좀 뭐합니다만은 고상 고일. 그 지금은 언론 통제도 어느 정도 뭐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는 것 같고 뭐 그런 여러 어려움 속에서 이게 정말 폭발적으로 이렇게 국민들의 공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한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보여야지. 신서방. 감사합니다.